안녕하세요. 에스플란트 치과 화재식 원장입니다. 여러분, 치아 교정을 하기로 결심을 한 상태라면 아마도 교정을 위해 착용할 이 장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막상 찾아보다 보니 어떤 장치를 골라야 될지 고민도 많이 되시고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치아 교정 장치 종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교정 장치들이 나누어지는 방식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는 크게 교정 장치의 탈부착이 가능한 여부에 따라서 탈착식 장치와 부착식 장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착식 장치 중에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와이어, 철사를 장치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 결찰 방식과 자가 결찰 방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결찰 장치와 자가 결찰 장치를 부착하는 위치에 따라 치아의 바깥 면인 순측 교정과 안쪽 면인 설측 교정, 그리고 위에는 설측, 아래는 순측으로 콤비네이션으로 만드는 콤비 교정, 이렇게 또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니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제가 이 장치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착식 장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탈착식 장치란 쉽게 말해 환자가 자기 스스로 교정 장치를 직접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 성인 교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탈착식 장치는 바로 투명 교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인비설라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투명 교정 장치는 투명한 거죠. 그리고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장치가 눈에 잘 안 띌 수 있습니다. 신미성이 아주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사와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치들에 비해서 빼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발음 문제도 거의 없고 후각 내에 찔리거나 아픈 염증 문제, 그리고 교정 초기에 발생하는 아프다는 통통 역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얇은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에 이렇게 쫙 밀착되기 때문에 교정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물감이 역시 더 적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투명 교정 장치는 교정이 가능한 케이스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치아의 뿌리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힘들죠. 왜냐하면 꼈다 뺐다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뿌리까지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일반적인 투명 교정 장치의 단점, 이를 보완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인비설라인입니다. 인비설라인 저 멀리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주변의 얼라인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투명 교정 장치인데요. 약 0.7mm의 두께로 치아에 아주 초밀착됩니다. 그래서 장치의 흔들림이 별로 없고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치 고난이도 케이스의 교정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투명 교정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 인비설라인은 개방 교합, 그리고 덧니 교정 등이 아주 효과적인 장치인데요. 물론 이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 제작 장치이고, 또 이로 인해서 교정을 진행하는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착식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착식 장치란 말 그대로 환자가 별도로 교정장치를 꼈다 뺐다 할 수 없게 브라켓이라는 교정장치를 치아에 이렇게 직접 붙여놓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부착식 교정장치는 와이어, 즉 철사를 장치에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 결찰장치와 자가 결찰장치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일반 결찰장치는 브라켓에 별도의 와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철사, 고무링으로 이 와이어를 하나하나 묶어서 고정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의사가 하나하나 직접 조절하고 만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의 위치 조절 능력이 조금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세밀한 교정이 가능하겠죠. 대표적인 일반 결찰 장치로는 메탈 교정과 세라믹 교정 장치가 있는데요. 정밀성이 뛰어나고 가격도 다른 장치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메탈 교정 장치는 브라켓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충격에 강하고 튼튼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미성이 좀 근데 떨어지겠죠. 금속이니까 너무 잘 보입니다. 환자들께서 교정장치를 결정하실 때 그래서 세라믹 교정장치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나마 좀 덜 보이고 치아 색깔이기 때문이죠. 세라믹 재질의 브라켓은 치아와 색상이 아주 비슷하고 반짝반짝거림도 없고 메탈에 비해서는 심미적인 측면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치죠. 자가결찰 장치는 일반 결찰 장치와는 다릅니다. 왜냐? 브라켓에 자체적으로 와이어로 고정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밀어서 열 수도 있고 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뚜껑을 닫아서 와이어를 간편하게 교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지만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자가결찰 장치로는 유명하죠. 클리피스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가결찰 장치는 많은데요. 사실 저는 자가결찰 장치는 일반 결찰 장치에 비해서 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무래도 자가결찰 장치는 브라켓에 이 뚜껑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일반 결찰 장치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치아 사이즈가 좁은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월치료를 이제 교정치료를 하면 받으러 가시죠. 그때 이 뚜껑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뚜껑이 깨지거나 빠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라켓은 각 브라켓마다 철사를 위치해야 되는 이 홈에 파여 있는데 그 홈에다 철사를 넣고 뚜껑을 닫고 고정을 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다 보면 조절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교정 치료 마무리에는 철사를 조금씩 이제 교정 의사가 조절을 해서 맞추고 치아들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 단계에서 철사를 구부려서 넣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철사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좀 낭패죠. 그리고 초기에는 이 자가결찰 장치는 좀 이동이 빠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찰력이 좀 적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세밀한 치아 위치 조절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교정 치료 기간이 일반 결찰 장치와 비슷할 수 있죠. 저는 제가 환자분의 치아의 상태에 맞게 보다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교정용 와이어를 좀 디자인하고 구부려서 치료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결찰 장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측 교정. 이제 안쪽으로 장치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순측 교정 바깥으로, 그 다음에 콤비 교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측 교정은 치아의 이 바깥면에 장치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메탈 장치와 세라믹 교정, 클리피시 교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측 교정 장치입니다. 설측 교정은 치아의 안쪽에다 하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장치를 말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설측 교정 장치는 저는 이제 주로 인코그니토라는 독일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측 교정 장치는 브라켓이 치아 이 안쪽 면에 부착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고 신미성이 너무나 탁월하죠. 가장 좋은 거고 전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설측이라는 부분은 혀의 이동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교정 초기 적응을 하면서 발음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를 바로 보완한 것이 독일 3M사에서 제작한 인코그니토 장치입니다. 기존 설측 장치보다는 브라켓의 크기가 되게 작고 얇습니다. 그래서 착용감이 우수하고 이물감이 적으며 따라서 이 발음하는데 그 문제를 많이 극복을 했죠. 또 100% 환자 맞춤형 장치라서 이 정확도와 정밀성이 매우 뛰어나며 브라켓의 재질이 또 금입니다. 생체 천혜적이겠죠. 이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콤비 교정은 눈에 잘 띄는 윗니, 이쪽은 안쪽 설측으로 하고 아랫니는 순측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유는 설측 교정에 비해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리고 발음상으로도 조금 더 우수합니다. 순측 교정에 비해서는 또한 신미성이 우수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치아 교정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교정 치료는 다 가능합니다. 모든 장치는 우리가 원하는 교정 치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리고 또 도구일 뿐입니다.
장치로 인해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죠. 그냥 도구는 도구니까. 따라서 치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치과 전문의 의사의 실력입니다. 물론 가격이 높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리 비싼 교정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정을 진행하는 의사가 실력이 좀 모자라고 환자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진료하지 않는다면 해당 교정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교정 치료를 맡길 의사의 세심함, 전문성, 그리고 실력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로만 목적으로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